발표를 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토론 벌이고. 지금까지 그래서 1년에 6번, 코로나 시절은 1년에 4번. 그리고 꾸준히 모여가지고 이번 우리가 3월 말에 하는 아트 포럼은 66차가 돼요. 이렇게 오래됐어요. 일단 피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피부 관리라고 하면 피부가 마르지 않도록, 보통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을 우리가 말을 못할 때는 이 화장품에서는 민감성 또 뭐 건조성 피부라고 그래요. 늘 마르죠. 우리가 아기로 있을 때는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물고기처럼 이제 물 환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대기 환경으로 노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부는 늘 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보습이 실내에 있어서의 그 습도도 한 50% 정도를 유지해줘야 되고요. 과민성 있는 경우는 또 보습제를 자주 발라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좋은 보습제들이 꽤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실내 환경을 잘 우리가 해줘야 되고, 예를 들면 모욕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욕은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자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안 하는 게. 우리 면역 물질들이 우리 피부에 코팅이 되어 있어요. 지방산이 이제 한 pH가 5.5가 되는데 이것이 외부의 세균들이 잘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씻고 때를 밀고 이건 절대 안 돼요. 정말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욕은 한 10분, 길어도 15분 정도. 또 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에 2-3번은 절대 아니고요. 때 밀지 않아야 되고 미지근한 물로 해주는 것. 뜨거운 물로 하게 되면 다시 또 이게 금방 건조라든지 열감이 나와서 오히려 효과가 적어지고요. 물을 다 닦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약산성, 우리 피부와 유사한 pH 5.5, 6대는 약산성 세제를 쓰는 게 또 중요해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영역이긴 하지만 스테로이드 이제 염증을 이렇게 억제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토피 피부염은 염증과 가려움에 막 동반되는 악순환되는 거기 때문에 염증 억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이게 장기간 사용이 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들이 나중에는 면역을 좀 저하시켜요. 면역 조절제라는 게 또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이게 이제 뭐 항히스타민제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것들이 장기적인 치료제라기보다는 그때 그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최근에 한 4-5년 전부터 중요한 신약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불치병이다, 뭐 난치병이다, 굉장히 어려운 만성 질환으로 돼 있다가 이제 좋은 것들이 나왔죠. 두피젠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노피란 회사에서 두피젠트라는 약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의 가려움을 일으키는 인터루킨 4, 인터루킨 13, 13에 대한 그것이 가려움을 일으키는 신경세포에 붙어서 신호 전달을 일으키기 전에 이것들이 항체로 이렇게 블러킹을 해주는, 억제시켜주는 약인데 효능이 알려져 있고요. 안정성도 거의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도 제가 전화를 좀 드리고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일반 피부과에서는 지금 많이 쓰지는 않아요. 일단 치료비가 비싸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쓰고 있고, 지금 성인 아토피 중에서 중증인 경우는 이제 좀 보험 수가가 되나 봐요. 근데 이제 어린이한테 아직 되지 않아서 치료가 비싸다. 그 외에도 또 림버크라든지 시빙코라고 하는 약들이 계속 좀 개발되고 있고, 효능들이 자꾸 알려져 있고, 안정성 검진도 계속 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많이 오게 되고 보험 수가가 다 적용이 될 수 있고 가까이 찾아올 날이 이제 오겠죠. 근데 요거는 앞에는 두피젠트는 그 인터루킨이라는 물질이 결합할 때 세포 전달을 억제하는 거라면 시빙코나 림버크 같은 것들은
신호 전달에 있어서 JAK라고 하는 잭이라고 하는 그 신호 전달 초입 물질을 갖다가 억제시키는 조금 기전은 다르지만 이것도 굉장히 효능이 입증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두세 군데에서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들이 그렇게 처방을 했을 때에 향후 5년, 10년 그 이후에는 이것들이 치료가 되는 형태로 나타날 거냐 아직 모르거든요. 또 하나 이제 그런 식의 그 원포인트 타겟을 하는 그런 약들이 갖는 한계성은 없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식물 추출물을 통해서 염증에 관련되는 인터로킨 4나 5나 아까 말한 13, 6 이런 것들을 같이 다중 타겟 개념으로 이것들을 억제해서 완화시키는 것들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한의학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천연물 신약에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요약해 본다면 이것이 불치병이 아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극복할 날이 온다는 것도 희망적으로 갖고 계셔야 되고 또 굉장히 이것저것 우리가 방법을 다 처방하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데 그리고는 의사를 불신하는 경우도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와 상의하고 기본적인 건 받아야 된다는 생각.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한 번에 나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성진화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의 생활, 좋은 생활이나 청결한 환경을 통해서 좋은 보습제를 통해서 자기를 관리를 평생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도록. 여기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스트레스가 또 와요. 그리고 아토피가 어려운 이유는 어린아이들 아토피는 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도움도 또 필요하고요. 가족들의 이제 실내 청결을 가자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아주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족들의 화합도 일어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